1시간 만에 끝나는 C 언어. 여러분의 시간 1시간을 투자하면 C 언어 개발에 필요한 개발 도구 툴이죠. 바로 그 툴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C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접한다면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초간단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것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딩을 하고 컴파일하는 거. 컴파일은 기계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C 언어, 파이썬, 자바 이런 문법을 익혔다 해도 그 문법의 명령어들을 기계는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번역해주는 번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컴파일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계어로 번역되었다 해도 실행이 되는 건 별개입니다.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링커라고 불러요. 링커. 그리고 코딩부터 링커까지의 단계를 빌드라고 불러요. 빌드. 세운다는 뜻이죠. 건물을 세워요. 즉 빌드를 거쳐요. 빌드 과정을 거쳐서 실행 결과를 얻어보는 것까지 거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은 1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C 언어 문법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실습과는 별개죠. 실습을 해봐야 되죠. 실습을 하고 즉 빌드를 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발 툴이 필요하죠. 그 툴 그것을 좀 알아봅시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께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 C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익히는데 필요한 툴은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죠. 코딩. 코딩하고 뭘 해야 돼요? 컴파일 해야 되죠. 컴파일하고 실행해 봐야 되죠. 이것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통합 개발 툴, 영어로 IDE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IDE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 IDE 툴 하나만 다운받으면 여러분은 코딩, 컴파일, 실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C 언어를 익히는데 꼭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까? 얘는 MS사에서 개발한 IDE 툴이에요.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요. 여러분은 그 MS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물론이고 C, C++, 파이썬 그리고 안드로이드용 앱, iOS 앱 이런 앱들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입장이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이것을 IDE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얘만 있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C 언어를 그냥 간단하게 초고속으로 여러분이 실습만 해볼 거라면 코드 블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CODE-BLOCKS 코드 블럭스. 얘는 GNU의 GCC 컴파일러를 이용해요. 참고로 여러분 이 ID마다 지원하는 그 편집기 화면도 다르고 컴파일러도 달라요. 즉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 C++ 컴파일러를 이용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제가 설치하는 방법,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엔터 꽝 하면 결과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내용 2020년 3월 5일자 무료 IDE 및 개발자 도구 보이죠? 요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그죠?
자, 그러면 무료 IDE 이 말 보이죠? 마음에 들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누르시면 됩니다. 띵. 이렇게 누르면요. 실제로 얘는 뭡니까? 요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작됩니다. 하면서 다운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exe 파일 보이죠? 자, 그럼 다운로드 어렵지 않습니다. 열고 본격적으로 인스톨 작업 실행되는 거 보이죠? 자, 곧바로 설명드리죠. 인스톨 되면 이렇게 떠요. 허용하시겠어요? 허용해야지 어쩌겠어요. 네,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인데요. 이렇게 뜹니다. 계속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 시간이 좀 걸려요. 시스템 사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요. 워크로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것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도구를 설치할 것인지 골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C, C++ 이런 언어에 대한 개발 환경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 ASP.NET이니 또 파이썬이니 이런 아주어 개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설치하면 용량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데스크탑 및 모바일 보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보이세요? 예,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을 보세요. 그리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설치 눌러주면 됩니다. 필요한 총 공간 6.84기가 나옵니다. 설치 눌러줘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에서 제가 지금 그 선택한 그 요소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하고 시스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부팅돼서 이제 보면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자 내려갑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보면 새로 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요거 보이죠? 요거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하면서 로고 뜨면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면은 여러분께서는 C 언어 개발에 필요한 환경 세팅 작업만 이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떠요. 그러면 모든 개발자 서비스에 연결하세요 하고 로그인 나오는데 MS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다면 로그인 하시면 돼요. 없다. 없으면 나중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나중에 로그인. 자, 그 다음에 친숙한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나오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고르면 돼요. 자, 저는 곧바로 일반 냅두고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이거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 어때요?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준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얘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시스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이 작업이 진행되는 반면에 사양이 조금 느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 C 언어로 프로그램 만들 거니까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눌러줘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템플릿 창이 떠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줍니다. 그러면 곧바로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위치를 여러분은 선택하거나 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이 하나 만들어 주죠. 저는 뭐 간단하게 샘플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솔루션 이름도 함께 나오거든요. 프로젝트는 뭐고 솔루션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신다고 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과제물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뭐 월요일 날은 뭐 구구단 써오기, 화요일 날은 책 읽어오기 뭐 이런 식으로 과제물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면 각각의 월요일 날 과제물, 화요일 날 과제물 이 각각의 결과물은 프로젝트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모아서 홍길동 뭐 이번 주 과제물 이렇게 하나로 이 프로젝트들을 묶어 놓은 그 묶음 집합 이것을 우리는 솔루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솔루션은 프로젝트의 집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하겠다 체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한 솔루션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함께 묶으니까 관리가 좀 더 쉽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미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위치를 바꿔달라 이렇게 나오죠?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요걸 눌러서 위치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저는 C 드라이브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C 드라이브보다는 G 드라이브로 바꿔볼게요. G 드라이브에 새 폴더 하고 my C 라는 이름을 줄게요. my C 폴더 안에 폴더 선택 이렇게 my C 폴더 안에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들기. 자, 이렇게 떠요. 됐죠? 자, 그럼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콘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떴습니다. 콘솔 상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뜻이죠. 자, 추가 옵션에 보면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까? 예, 우리는 깨끗한 화면을 원해요. 여기 체크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미리 컴파일된 헤더라는 말 보이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C 언어 자체는 되게 콤팩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데 이 C 언어는 여러 개의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함수를 조립해서 어떤 완성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함수 라이브러리는 헤더 파일에 그 정보가 존재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헤더 파일을 미리 그때그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컴파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컴파일을 해서 헤더에 컴파일되는 시간을 줄이겠다. 이게 바로 미리 컴파일된 헤더예요.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컴파일러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실행 속도가 빠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헤더의 그 변경이 잦을 때는 좀 위험하죠. 헤더 자체를 다 새롭게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체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빈 프로젝트에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죠. 우리가 세팅한 상태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바로 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떴어요. 솔루션 탐색기 보이세요? 네. 솔루션, 샘플, 테스트 보이죠? 이 안에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소스 파일 보이죠? 소스 파일 선택합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추가 보이세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려면은 에디터 창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을 하면 그걸 소스라고 불러요. 자, 새 항목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뜨는군요.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 C++ 파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C++ 컴파일러, 비주얼 C++이라고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컴파일러는 마이크로소프트 C++ 컴파일러인데 이 컴파일러는 C++ 언어 자체가 C 언어와 호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컴파일러로 C 언어를 돌려도 답이 잘 나와요. 실행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중요한 거는 C++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해도 이것이 C 언어다라는 거를 이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스 프로그램 이름을 쓸 때, 자, 우리는 맨 처음에 뭐라고 이름을 쓸 거냐면은 one이라고 쓸게요. my1이라고 쓸까요? my1. 자, 이런 소스 이름을 갖게 됩니다. my1.c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C++ 컴파일러야? 나 컴파일 해줘. 근데 나는 C 언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추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에디터 창이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세팅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C 언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C 언어 프로그램은 함수 공화국이에요. 즉, 하나 이상의 함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 함수 안에서 명령문을 쓰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됩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문법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보시면 C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와 같아요. 먼저 주석이 있습니다. 리마크도요. 여러분이 한 줄짜리 리마크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다른 제3자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던가 또 꼭 알아야 할 내용 이런 것들을 달아놓는 코멘트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써줘야 돼요.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 줄짜리 주석은 이렇게 슬래시 별 내용 쓰고 별 슬래시. 근데 주석이 여러 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별별 하고 주석 내용 몇 줄 계속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별별 슬래시로 닫아주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전처리기 나와요. 프리프로세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앞에 샵을 붙이고요. include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이 reserved word인 include는 포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컴파일 작업 전에 미리 여러분이 사용하는 C 언어 자체는 함수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의 함수들이 이미 다 만들어진 함수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그걸 라이브러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뭐 입출력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있고 문자열 처리를 위한 라이브러리, 수식을 계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또 날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함수들을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 상에서 불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쓰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헤더 파일, 이 헤더 파일에 바로 함수에 대한 모든 정보가 헤더 파일에 들어있게 돼요. 따라서 이 헤더 파일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해당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를 먼저 이렇게 불러놔야만 일단은 컴파일 작업 전에 먼저 일단 얘가 해당 함수들을 먼저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 컴파일러가 그것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전처리기는 앞에 이렇게 샵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include 뒤에 어떤 분들 이거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꺽쇠 표시 있죠. 꺽쇠 가로를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열어서 큰 따옴표 열고 뭐 해당 헤더 파일 쓰고 큰 따옴표 닫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표준 헤더 파일이에요. C에서 원래 갖고 있던 헤더 파일. 그 원래 이 컴파일러에 함께 존재하는 표준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 시킬 때는 이렇게 꺽쇠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헤더 파일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게 큰 따옴표를 붙여서 표시를 해요. 됐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oid main, void 나왔는데 이 main, 이 앞에 뒤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main만 봐주세요. main은요, C 언어는 무조건 main 함수가 있어야 돼요. 예, main 함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C 프로그램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요. 근데 main 함수가 없는 C는 없단 말이에요. main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main 함수는 바로 C에서 꼭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얘도 제가 분명히 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요, 어딘가로부터 이제 먼저 그 함수를 어딘가에 있는 애를 먼저 호출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main 함수 자체는 좀 독특하잖아요. 얘를 호출하는 거는 운영체제 시스템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 함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앞에 void라고 제가 쓴 거 보이세요? 자, 좀 보여드린다면, 함수는요, 여러분, 얘처럼 실제로 main 함수 쓴 다음에 앞에서 뭐가 있냐면, 함수를 누군가가 호출을 하면, 운영체제가 호출을 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블럭기호 있습니다. 집합기호. 이 블럭기호 안에 해당되는 실행할 내용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호출을 했으면 호출된 어떤 내용을 실행하고 결과를 돌려줘야 돼요. 예, 결과를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return이라는 명령문이에요. 결과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맨 앞에 함수 이름 앞에는요, 이 내용을 실행하고 결과를 되돌려 줄 때 그것이 정수형, 즉 숫자를 되돌려 줘야 되느냐, 즉 이 처리된 결과물이 숫자이면 숫자 타입의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문자열이면 문자열 타입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바로 타입을 써주는 겁니다. 이 함수의 타입. 근데 void를 써주게 되면은 이 함수는 특별히 되돌려줄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따로 리턴할 값이 없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void를 써주면 돼요. 어떤 분은 뭐 여기다 int main을 쓰는 경우도 있고 void main을 쓰는데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차이 없어요. 그래서 void main을 써주면은 뭐예요? 여기서 리턴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int main을 써도, 리턴되는 값이 따로 없다. 그러면 리턴 제로를 써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은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main 함수 하늘이 무너져도 써줘야 된다. 이거 함수다. 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가로는 뭐냐면, 함수에서 처리해야 할 어떤 그 값을 말합니다. 인수라고 불러요. 인수도 없으면 void 쓰면 돼요. 그리고 집합기호 열고 여기가 블럭기호예요. 그래서
요 블럭 기호를 열고 이 안에 이 함수가 실행할 내용을 써주고 마지막에 블럭 기호를 닫게 됩니다. 이게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글자가 작아요, 어때요? 막 이런 거는 도구 메뉴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환경 들어가요, 여러분. 환경 메뉴 보이죠? 환경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글꼴 및 색 보이세요, 여러분? 네, 요 세부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래요. 자, 글꼴 및 색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고 참고로 이렇게 뜹니다. 도둠체 10이라고 떠요. 그죠? 그럼 제가 이 크기를 한 16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바꾸고 전경색, 배경색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만 바꿀 거예요. 도둠체 16으로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써볼게요. INT 어때요? 글씨가 커졌네요. 네, 이렇게 돼요. INT. 자, INT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INT는 인티저, 정수 타입의 함수예요.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main 이렇게 int main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처리할 내용 void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함수의 타입, 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여러분이 처리해야 할 인수값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꽝 쳐요. 참고로 C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블럭 기호 연다고 했죠? 자, 이렇게 집합 기호 열고 엔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게 없어. return문. return은 이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다시 되돌아갈 때 쓰는 명령이 return이에요. return 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return 0를 쓰면 뭔 얘기예요? return에서 아무것도 이거 정상적으로 실행됐어. 그냥 끝났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여러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어디 돌려볼게요. 어떻게 이걸 실행합니까? 네, 실행을 할 때는 여러분 이 디버그 메뉴 보이세요? 빌드, 디버그 보이죠? 디버그에 보면 디버깅 시작,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떠요. 우리는 보통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거를 누를 겁니다. 컨트롤 F5 단축키 기억하시면 돼요. F5는 디버깅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 내용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컨트롤 F5 누릅니다. 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니까 여기 빌드 시작 보이세요? 자, 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떴어요. 네.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코드 0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확인되죠? 자, 참고로 이렇게 뜨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에러 없이 제대로 실행이 됐단 얘기예요. 실행은 됐지만 화면에 특별한 결과물은 없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러가 없이 지금 실행까지 된 거예요. 빌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저 질문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에러 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프로세스 2192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떠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이 이전 버전에서는 또 프로세스 0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떴던 거거든요. 이거는 제대로 실행됐다는 OK 사인인데 X 마치 에러처럼 보이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아울러 알아두면 좋겠죠. 자, 도구에서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 똑같네요. 옵션. 네, 여기가 컨트롤 센터예요.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디버그라는 게 존재해요. 디버그요? 네, 디버깅 보이죠? 자, 요거 들어갑니다. 디버깅에 1반 들어가요. 1반. 자, 1반 들어가면은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디버깅이 중지되면, 자, 여기 조금 더 내려가면은 디버깅 중지되면 자동으로 콘솔 닫기, 이 말 보이세요? 예. 여기에 체크를 해줘요. 요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프로세스 종료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뜨는지 컨트롤 키하고 F5 단축키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그 메시지 더 이상 뜨지 않지요? 자, 그렇다면 아무 결과도 없는, 실행은 되었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자, 좀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자, 소스를요, 여러분. int main 이렇게 나왔잖아요. return 0. 자, 요 위에다가 엔터를 친 다음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보죠. 화면상에 뭔가를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함수 printf 이 함수를 씁니다. printf. 자, 가로를 열어요. 자, 가로를 열고 이 안에 이 함수, 즉 이거는 콘솔상의 어떤 결과를 출력하고자 할 때 쓰는 함수예요. 자, 그럼 이 안에 출력할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따옴표 열고 hello C language. 자,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어요. hello C language. 그리고 반드시 컴파일러에게 이 printf 함수가 이 구절에서 끝이 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엔 세미콜론을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컴파일러가 하나의 구절이 끝났고 다음 구절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썼어요. 컨트롤 키하고 F5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 자, 이 밑에 보세요, 여러분. 에러가 드디어 났어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빌드 뭐라 그랬죠? 네, 우리가 소스를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까지가 빌드라고 불렀어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닫으시고요. 이 밑에 내용을 보니까, 자, 코드 메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리면 잘 보일 거예요. 자, printf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명령을 C가 모른다는 거예요. 얘의 존재를. 그리고 여기 링크 에러가 났습니다. 링크 LNK는 어떤 거냐면은 컴파일이 아니라 실행에서, 실행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2개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어요. 컴파일러는 기계어로 변환해주면서 문법적인 오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근데 실행해서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printf 외부 기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뜹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my1.obj 파일, sampletest.exe 파일 보이죠? 네. 자, exe는 실행 파일이 된 겁니다. 링커 단계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준 라이브러리들은 이 C 응용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 함수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선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include를 통해 이 함수에 대한 소스를 갖고 있는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샵 include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꺽쇠 열고 참고로 헤더 파일의 종류 정말 많아요. 이게 다 헤더예요. 자, 표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정보는 스탠다드 stdio 헤더 파일. 얘가 모든 C 언어의 입출력 함수는 이 헤더 파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에러가 안 날까요? 컨트롤 키하고 F5. 자,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해보죠. 보세요. Hello C Language 뜨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너무 바짝 붙어 있는데요. 그죠? 그런 느낌 들죠? 자,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닫죠. 자, 여기서 결과는 나왔지만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printf 출력을 할 때 너 이 내용을 출력하고 다음 줄로 내려가게끔 줄바꿈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어. 얘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이 language 여기 이게 여러분이 출력할 내용이잖아요. 이 뒤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자,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백슬래시 보이세요? 백스페이스 옆에 원화 표시 있는 거. 이거 백슬래시 n. n은 뭐냐면 new line, 줄바꿈 이런 뜻이에요. 참고로 이 백슬래시 표시를 우리가 escape 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escape 문자 요 뒤에 t를 쓰면 탭키, n을 쓰면 세 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이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키하고 F5 실행해 보죠. 어때요? Hello C Language 하고 다음 줄에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뜨는 거예요. 확인되죠? 우와, 놀라운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닫기. 와,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군요. 함수를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면 이렇게 include를 무조건 써야 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의 규모를 좀 키워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위에 살을 더 붙여볼게요. 그냥 출력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뭔가 계산 작업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그러한 작업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되지요. 하나 제가 더 써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 파이썬 프로그램도 난수를 발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파이썬 안 써봐서 모르는데요. 그럼 아주 쉽게 여러분 엑셀 써요? 엑셀에서조차도 난수를 발생시키죠. 난수요? 네, 임의의 값. 난수. 그러면 C에서도 난수를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존재하느냐? 존재해요. 바로 randomize 줄임말 RAND 이게 바로 랜덤 함수예요. 이게 된단 말이군요. 예, 이게 랜덤 함수인데요. 얘를 쓰려면 randomize RAN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함수예요. 인티저형이네요. 네, 이 랜덤 함수는요 0에서부터 32,767까지의 숫자 범위에서 임의의 숫자를 발생시켜 줍니다. 얘가 난수예요. 그러면 이 난수 함수도 함수니까 include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난수는 얘는 입출력 함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난수 함수 RAND는 누가 담당합니까? 샵 include 꺽쇠 열고 std library stdlib.header 파일이 이 randomize 함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RAND를 쓰면 된다는 거로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0에서 9까지 숫자 중에 임의의 숫자를 프린트로 출력해보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0에서 9까지니까 제가 0에서 9 사이에 임의의 값을 기억하기 위한 변수를 먼저 지정하겠습니다. 자, 숫자죠? 정수죠? int a 이렇게 변수를 지정합니다. 변수를 왜 써요?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상에서 처리하게 되는 어떤 값들 있죠? 그런 값을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나름대로 기억 공간의 한 장소, 이름을 말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int를 쓰면은 이 변수는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정수를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제가 a는 이렇게 썼어요. 이 는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랜덤 함수를 써요. 그럼 랜덤을 쓰면은 얘는 뜻이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32,767 이 값을 갖게 돼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0부터 9까지의 값. 예, 0부터 9까지의 값만 그 값 중에 하나가 화면에 표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RAND 함수를 쓰고 뒤에다가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기요? 예,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구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난수 규칙이 이래요. 나머지를 구하세요. 얼마? 10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만약에 32,767이에요. 이걸 1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 얼마예요? 7이 나오죠. 그죠? 자, 57이에요. 10으로 나눠요. 나머지 얼마? 7. 33이에요. 나머지 얼마? 3. 그죠? 이렇게 나누기 10을 해서 이 모듈러 연산자예요. 이건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a라는 값에 넣어줄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0부터 나머지가 없으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값은 뭐예요? 9잖아요. 나머지가. 그죠? 그래서 0에서 9에 임의의 난수가 분명히 발생을 해서 A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말 된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하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쓸게요. 0에서 9 사이의 임의의 난수는, 예. 자, 0에서 9 사이의 임의의 난수. 그냥 0에서 9 사이의 난수는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난수는 이거는 화면에 출력될 말이에요. 그럼 뒤에 뭐예요? 네, 이렇게 쓴 다음에, 곧바로, 자,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할 값이 변수가 a인데, 이 a는 실수예요? 정수예요? 정수. %d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d 다음 줄로 내려가 \n 하고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d는 출력되는 값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출력되는 거죠? a 값이. 맞아요? a가 기억하고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이 서식에 맞게 출력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빨간 줄이 왜 떴냐고요? 위에 세미콜론 찍어주지 않아서 뜬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한 줄이 끝나면 네, 세미콜론 찍어준다고. 다 된 거예요. 어렵다. 여러분이 C의 문법을 모두 배우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0에서 9 사이에 임의의 값이 출력이 될까요? 돌려보면 알겠죠?
컨트롤 키하고 F5 눌러보겠습니다. 에러가 날까요? 일단 보니까 보세요. 0에서 9 사이의 난수는 1. 0에서 9 그 임의의 숫자 중에 1이 난수로 출력이 됐네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 있어요. 만약에 0에서 45까지 임의의 난수, 저는 로또 번호에 관심 있어요. 0에서 45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0에서 9잖아요. 45면요. 45로 나누면 되죠. 나머지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0에서 44까지만 나와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1 하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45로 나눈 나머지는 제일 큰 값이 44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 1 더하면 45. 우와, 정말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45 사이에 임의의 값이 A로 출력이 될까요? 과연? 당연히 되죠. 컨트롤 F5 눌러보겠습니다. 실행하니까 보세요. 42 나오지. 0에서 9라고 쓰면 안 되겠다. 뭐라고 쓰면 되죠? 4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컨트롤 F 다시 돌려보죠. 40이 나와요. 와, 확인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근데 난수는 임의의 숫자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다면 컨트롤 키하고 F5를 누를 때마다 새로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42만 나오죠? 이게 RAND 함수의 단점이에요.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서 C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랜더마이즈 함수의 그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얘는 사실은 0에서 32,767까지 난수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테이블이 있다고요. 난수 테이블이.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한번 이제 이 계산 작업을 해서 A에 그 값을 넣어줬죠. 그러면 난수표는 그 지점 42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실행을 해도 얘는 난수표는 움직임이 없이 계속 42만 지목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시간이 좀 바뀌면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단점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난수표에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난수가 나오게끔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그것까지 알아보고 마무리하죠. 어려운데? 어렵죠. 자, 이때는 시간의 의미로 시간은 타임이에요. 인클루드 해서 time.header 파일까지 하나 더 가져와야 돼요. 우와,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필요한 함수를 이렇게 가져오려면 include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만 쓰면 돼요. sRandomize 함수가 있습니다. sRand. 얘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난수표에서 항상 아까 RAND는 똑같은 난수 테이블의 위치만 파악한다 그랬죠? 얘는 그거예요. sRand는 시간의 개념을 넣어준 겁니다. 즉 sRand 가로 열고 여기다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time이에요. time 함수가 있는데 time은 1970년 1월 1일 이 날을 기점으로 시간을 숫자로 환산을 시켜줘요. 그래서 time 0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sRand의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흘렀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흐르니까 랜더마이즈야 너는 다른 난수표를 이제 참조해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얘만 이렇게 썼을 때는 42라는 난수
표에 42라는 값만 얘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sland 이거를 써주면은 시간대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난수표에서 land의 위치는 다른 값을 이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예, 이거 하나를 써주는 거죠. 시간이라는 옷을 입힌 거예요. 결과 좀 볼까요? 컨트롤 F5. 보세요. 31이 나왔지. 그리고 또 닫습니다. 닫았어요, 제가. 다시 컨트롤 F5. 15. 바뀌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랜더마이즈 함수 요거 하나만 이렇게 쓰면은 얘는 동일한 난수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난수죠. 그런데 sland라는 함수를 time과 함께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네, 시간대를 다르게 주어서 난수표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수표의 위치가 숫자가 다시 재조립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만 달리 접근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이해가 좀 되시면 C 언어의 전반적인 흐름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뭐 C를 좀 배우셨다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오늘 처음 C 언어를 익히신 분은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걸 막 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C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C는 정말 필요한 함수를 내가 쓰려면 인크루드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C는 메인 함수가 꼭 있어야 되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return을 쓰고 안 쓰고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메인 함수에서 여러분 별도로 실행을 하고 그냥 끝낼 거라면 굳이 int 안 써도 돼요. void main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return 값 void는 따로 타입이 없다는 얘기예요. 되돌려줄 값이 없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return 제로를 빼도 상관없어요. 이래도 똑같이 답이 나옵니까? 컨트롤 F5. 자, 결과 똑같아요. 그러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도 강사님 그 int main 이렇게 썼고 return 제로를 썼는데 강사님은 그냥 이렇게만 썼는데 뭐가 차이가 있죠? 뭐 이렇게 묻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무 차이 없어요. 예, return 제로도 역시 뭐냐면 되돌려줄 거 없어. 나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너가 호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돌려줄 건 없어. 정상적으로 끝냈어. 그걸 보고하는 게 return의 역할이에요. 근데 void를 쓰면 따로 return 타입 없어요. 돌려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turn을 안 쓴 거예요, 제가.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익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